예, 반갑습니다. 저는 닉네임 꿀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남 융복합지원센터의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제품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이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고 각 플랫폼별로 어떻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강사 소개는 보신 바와 같고요. 쭉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기농을 해서 2007년도에 기농을 해서 현재까지 오기는 상당히 강의 활동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자, 2021년도 온라인 마케팅의 현황인데요. 상당히 변화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제가 농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매출이 더 뛰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하셨던 분들은 매출이 뛰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현황인데요. 거래액은 우리가 관계가 있는 음식료품하고 음식 서비스업이 약 5조 이상의 매출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 증감액은 26에서 18%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의 현황이 증감됐다 하더라도 내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수치는 제로겠죠. 내가 발을 담고 있다면 이 수치가 체감이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액하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들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부분들 같이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매월 분석해 놓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거래액도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갈수록 모바일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 동향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현황은 앞에 내용을 보조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군별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입니다. 여기에서 농특축산물에 보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는 농업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잘 파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꼭 가서 물어보면 두 개 다 중요해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틀리겠죠. 다음 중 하나를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인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애매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부분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다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있어서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특상, 보통, 등해로 구분이 되는데요. 등해는 보통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등해를 다 팔아치우는 게 그게 온라인 마케팅 진정한 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는 농업인들의 필수고, 그 다음에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위에 토대에 서는 게 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49대 51 정도로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고객들한테 내 상품은 A라는 상품보다 달라요 하는 부분이 차별화죠. 그렇다면 우리 상품의 차별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님들의 상품의 차별화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차별화는 당연히 있겠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나는 A라는 상품보다는 이런 거를 더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아니면 맛있어요. 당도가 뛰어나요. 크기가 커요. 색도가 좋아요.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방법인데요.
판매 방법은 통상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마케팅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공판장에 갖고 갑니다. 공판장에 갖고 가면 30~40%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귀찮죠. 택배 보내야 되고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전부 응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세상살이 자체가 뭐 쉽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음으로써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에 치중을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대표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부분인데요. 질 좋은 서비스에는 체험, 소통, 도움, 알림이 있는데요. 소통과 알림은 한 맥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알려지는 거고 알리면서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단은 많죠. 뭐 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고 SNS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험인데요. 체험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툴입니다. 고객들이 내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농장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단 체험할 때 이분들한테 노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근육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하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 오겠죠. 힘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거리를 계획을 하고 그분들이 어디엔가 이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준다면 체험은 상당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덤인데요. 대표님들도 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덤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홍보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내가 내 상품을 샀으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 고마움 표시는 좋아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홍보라고 한다면 자두를 샀던 사람한테 자두 5kg를 샀던 사람한테 자두 1kg를 주면 그걸 홍보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자두는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홍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덤을 주는 거는 쉽게 시장에 가서 덤 주는 방식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서로 눈을 맞추고 덤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덤은 같은 상품을 주지 말고 다른 상품을 주세요. 그래야 자두를 샀던 사람이 뭐 복숭아를 보고 이 농장에서는 복숭아도 하는구나. 작두콩 차도 하네. 이것도 하네. 이것도 하네. 하면서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지. 자두 산 사람한테 자두를 주는 거는 홍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는 형상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거를 같은 상품을 덤을 줬을 경우에 문제 생겨지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두를 샀는데요. 5kg를 주문하는데 6kg를 줬어요. 박스 자체가 커가지고 5kg를 넣으면 고객한테 배송되는 과정에서 자두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가득 채워서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6kg가 넘어가죠. 그런데 고객들은 알아요. 그거를 무게를 들어보면 알고 또 SNS 하는 사람들은 저울에 재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뭐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나 5kg 주문했는데 6kg가 왔네요 하고 크크크 하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두 2개가 상했다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5kg에서 2개가 상한 게 아니고 덤으로 줬던 1kg에서 2개 상한 걸로 가름하면 되잖아요. 농업인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소비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자를 줬는데 감자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 그랬을 때 크레임 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고객도 그걸 덤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같으면 샘플용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샘플용들을 만들었던 상품들을 이 박스에서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그 대신 양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2인 가족, 3인 가족만 일회에 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특히 가공을 하시는 분들, 만일에 내가 고춧가루를 하고 있고 미숫가루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회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보냈다. 그러면 보통의 이 덤으로 주는 거는 포장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포장담에 그 상품에 대한 성의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장을 하면서 각 그 샘플 보내주더라도 샘플마다 전부 스티커를 붙여서 누구 상품이라고 또 주문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든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사게 되면 샘플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샘플에 모든 게 다 똑같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샘플이 원 상품을 샀던 고객만 쓰는 게 아니고 전혀 원 상품을 몰랐던 고객들도 그 샘플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샘플이 좋다면 그 샘플 안에가 전화번호라든지 주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 제가 대다수의 강의하거나 컨설팅 다니다 보면 그냥 샘플은 그냥 밋밋한 봉지에 넣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홍보라면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건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전부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안 하시고 계시다면 스마트 스토어하고 블로그 마켓을 반드시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 뒤에 또 내용들은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남 같으면은 상당히 많죠. 남도장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도 있고 이제 보편적으로 수수료가 싼 사이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상품이냐, 가격 경쟁 우위냐, 양질의 서비스냐, 홍보냐, 그러고 제가 고객들분께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좋은 상품이 있어야 잘 팔지 않겠느냐, 가격도 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좋은 상품이 있어도 몰라요. 가령 순천 같으면은 키도 많이 하고 뭐 벼도 많이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저쪽에 뭐 황등 쪽에는 복숭아도 많이 해요. 근데 복숭아가 진짜 좋아요. 근데 고객들이 거기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못 사겠죠. 그다음 가격도 싸요. 그래도 가격도 싼데 어디서 판매하는지 모른다면 구매를 할 수가 없겠죠. 서비스도 좋아요. 그런데도 어디서 판매하고 있다면 구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중에 최고는 홍보입니다. 홍보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그렇다면 홍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람이 처음 대면을 할 때부터 홍보는 시작이 됩니다. 이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대면하는 것부터만 홍보가 아니고 전화 통화할 때도 홍보가 되는 거고요. 다양하게 홍보는 시작이 됩니다. 접촉하는 시점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명함을 교환하게 되죠. 그럼 명함에 과연 대표님들을 표시할 수 있을 정보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명함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주 간단하게 로고 놓고 해야 된다.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명함을 보고 내가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판매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명함이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거를 거기다 담으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함을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만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하지만 명함에는 그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한쪽짜리 명함보다는 두쪽짜리가 나을 거고요. 두쪽짜리보다는 네쪽짜리 명함이 낫습니다. 지금 강의 안에 보시는 명함은 접는 명함으로서 네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다면, 물론 저는 이제 활동하는 게 많아서 텍스트가 많은데요. 대표님들께서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넣어서 특히 뭐 복숭아나 체리나 블루베리나 이런 걸 넣을 때는 수확되는 시기까지 같이 명시를 해주면 좋겠죠. 몇 월 하고. 왜 그러냐면 과일이나 모든 상품은 적기에 먹어야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바로 수확해서 먹어야 가장, 물론 이제 멜론이라든지 후숙을 해야 되는 과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수확한 즉시 먹어야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하는 시기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고객,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판매자죠. 고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객은
대부분이 물건을 사러, 상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위에 모든 사람은 고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도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 산물들을,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산물을 만들어 내야 돼요.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어떤 편집을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의뢰를 하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드니까 업체에 의뢰를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의뢰를 하는데 또 업체에서는 통 이미지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통 이미지는 업체에서 통 이미지로 오게 되면 한두 줄 문구를 인증 제도가 바뀌어서 인증이 끝났다든지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통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을 호소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컨설팅을 하거나 업체에 맡겼을 때는 통 이미지를 하지 마시고 잘라라 달라, 단계별로. 그래야 중간에 링크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부분이 수정을 할 때에 그 내 스스로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두 줄 수정하려고 10만 원, 20만 원 들여서 다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개에게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라는 겁니다. 미리 캔버스는 2019년도부터 서비스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망고부드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쭉 무료로 왔다가 올해 5월 3일부로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료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내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 주소도 강의 안에 넣어놨어요. 만일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뭐 사이트 주소를 일일이 치는 것보다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이미지 편집을 해서 저는 유튜브 썸네일로부터 블로그 포스팅까지 인스타그램까지 전부 다 여기서 다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편집을 합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이 많고요. 농업인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진이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사진은 많아요. 근데 상품 사진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품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맨날 본인 놀러가서 등산복 입고 써 있는 사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품 사진 줘보세요. 그럼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특히 요리에 관련되는 사진이 많아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른 데 올렸을 때 제가 여주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럼 여주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럼 차를 끓여서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진들이, 여기에 요리된 사진들이 우리가 찍기가 어렵죠. 왜?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특히 남성분들은 더 어렵죠. 또 그릇도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세팅이 돼 있어야 사진이 퀄리티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다양한 사진들, 그 다음에 템플릿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템플릿이라는 건 샘플입니다. 우리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전단지나 어떤 형태를 만들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걸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를 못해요. 구성이 잡혀 있으면 사진 바꾸고 글자 바꾸는 거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샘플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샘플 갖다 놓고 바꾸면 되거든요. 내 거화해서 사진 바꾸고 글만 바꾸면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캔버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캔버스를 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내 상품을 써야 돼. 그런데 내 상품에 찍었는데 뒤에 배경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 상품만 남기고 배경을 날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전에는 포토샵을 했어요.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 유료로 쓰면 그 기능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눕기 따기 하는 거는 유료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쓰려고 유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창에 remov.bg를 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는 리모브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이미지 업로드 눌러서 해당 이미지 클릭하게 되면 그대로 눕기 따기가 다 따집니다. 그럼 그거를 미리 캔버스로 불러와서 내 상품에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무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찍을 때 상품만 잘 찍으시면 돼요. 배경이 어쩐다는 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를 쓰실 때 리무브까지 같이 활용을 하신다면 대표님들께서 상당히 이 이미지 디자인하고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컨텐츠를 만들 때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이 온라인 이 매체에서 동영상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이 동영상 온라인 콘텐츠에 대세로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저도 하루에 동영상을 보는 게 한 2시간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럼 전부 16대 9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스마트폰에 보시면 카메라 어플을 열어보면 사진에서는 보통 4대 3이나 뭐 세우면은 3대 4로 돼 있을 거고요. 동영상을 누르면 보통의 가로는 16대 9, 세로는 9대 16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릴 때는 16대 9가 적당해요. 동영상의 크기가. 그러나 요즘에는 세로로 찍는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첫 번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전부 다 세로거든요. 이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도 세로고요. 짐 라이브도 세로고요. 인스타도 세로고 쿠팡도 세로고요. 전부 세로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라이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인스타그램의 릴스, 그 다음에 틱톡, 그리고 이 유튜브의 쇼트, 이거는 전부 세로죠. 9대 16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내가 동영상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가로로 찍어야 될 때와 세로로 찍어야 될 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양쪽 다 올려야 된다 그럼 2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고객들이 봤을 때 최적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동영상에는 유사 문서가 없어요.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예전에 썼던 사진과 텍스트를 그대로 썼을 때는 유사 문서에 걸려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이 네이버 정책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은 썸네일만 바꿔도 유사 문서가 아니거든요. 음악을 바꿔도 그렇고. 그래서 이 동영상 마케팅이 꽤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과 그 다음에 릴스를 올렸을 때 일주 동안 게시물을 본 사람은 54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릴스는 5,400명이 넘어요. 10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시물보다는 동영상에 치중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플랫폼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한두 개는 갖고 가야 거기에 얹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 러브인 도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멸치로 만든 홍보 동영상이거든요. 우리가 홍보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멸치라는 어플이 있어요. 좌측에 보여지시는 부분이 멸치 어플인데요. 꽁치 아니고 멸치입니다. 이것도 플레이스토어에 멸치라고 입력을 해보면 순수 국산 이 동영상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어플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만 바꾸고 사진만 바꾸면 훌륭한 동영상이 됩니다. 한번 이 멸치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활용을 해보시면 꽤 유용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글만 보내주는 것보다는 사진, 또 사진보다는 사진에 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사진에 글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한테도 보내주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에도 올린다면 일타 쌍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에 가지고 저는 항상 농업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표님들께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모든 키워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꿀짱 김용근을 저를 홍보를 하고자 한다. 그럼 모든 플랫폼에 꿀짱 김용근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검색했을 때 저의 블로그부터 뭐 카페부터 뚜루룩 뜨게 돼 있죠. 밴드까지, 모든 홈페이지까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 인스타에서는 A라는 걸 쳐야 되고 뭐 블로그에서는 B라는 걸 쳐야 되고 고객들이 헷갈리죠. 하나만 했을 때 전부 내 모든 게 한꺼번에 심지어 스마트 스토어까지 한꺼번에 노출이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동영상도 그렇고 모든 플랫폼들이 한쪽으로 모아져서 운영이 돼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멸치 어플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제품 홍보 기법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느냐, 이거는 최근에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밴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아마 며칠 전에 보니까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이 추월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잠깐 나온 내용이어서 제가 그 자료를 캡처를 떠놓지를 못했는데요. 웹 사용자 탑10에 보면 뭐 밴드가 1위, 인스타그램이 2위,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카페, 트위터가 한참 뒤에 있던 게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틱톡,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웹 사용자 탑5인데요. 우리 고객들은 10대는 거의 아닐 거고요. 보통의 20대도 조금 그렇고요. 뭐 3, 4, 50대로 친다면 30대에서는 1위가 인스타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는 1위가 인스타고요. 4, 5, 60대는 주로 돈을 많이 쓰는 세대가 밴드죠. 그런데 대표님들 과연 밴드에 얼만큼 마케팅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뭐 어떤 정보만 올리지 내가 이 밴드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밴드를 통해서 자기가 장흥회가 그랑깨롱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은 밴드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다른 건 안 해요. 스마트스토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오늘 빵을 몇 개를 만듭니다. 선주문 받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빵을 만드는 거죠. 그 개수만큼. 그러니까 뭐 크레인 남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에 돈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농업인들이 가장 행복한 거는 팔 걱정이 없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이분은 밴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밴드가 제가 거기를 찾아뵌 지가 좀 됐는데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 밴드가 한 8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1년 후에 갔더니 2000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글을 올려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밴드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50%가 넘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의 온라인 마켓에서 반응을 보이고 고객이 되는 거는 10%라고 하거든요. 근데 50%가 보고 있다는 거는 밴드가 소카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특화된 내용들을 한다 했을 때는 밴드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꽤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가 좋은 거는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빵을 만들고 있는 거를 라이브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늘은 요주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요주차를 잘라서 건조해서 덮는 것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요주를 사서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건요주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린다면 상당히, 그리고 또 그 올려놓은 거를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랑 네이버에 또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것저것 다 하라는 거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불특정 다수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쭉 설명을 드리는 거를 보고 나는 저거는 할 수 있어 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은 나는 힘들어 그러면은 내 정신건강이 좋아야 어떤 홍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면 홍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대표님들께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 10대, 20대는 밴드가 없지만 우리 주 고객층인 분들은 1등, 2등, 3등이 거의 정해져 있죠. 밴드, 인스타, 페이스북.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요 메타 플랫폼 웹 사용자 수 현황인데요. 현황.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월 사용자 현황. 인스타그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페이스북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와 메신저, SNS 커뮤니티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게. 근데 상당히 좀 서글픈 게 있죠. 인터넷 서비스에 보면 네이버가 4천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구글의 3,600만 명. 그런데 크롬과 구글 드라이브는 다 구글이죠. 이걸 다 합친다면 네이버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서비스 자체가. 그 다음에 메신저는 절대적이죠. 카카오톡은 국민 앱이니까요. 그 다음에 SNS 커뮤니티는 밴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남들이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접근이 많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개념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플랫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물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2003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로 누적 2,800만 개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2021년 10월 달에 스마트 블록 에어서치라는 이 검색 로직이 벌써 8번째 검색 로직인데요. 스마트 블록이 생기면서 정말 다양하게 블로그 형태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검색에. AI가 적용이 되면서 고객 맞춤형의 검색 노출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절임 배추라든지 쳐보면 뭐 절임 배추 후기, 절임 배추 맛있게 먹는 방법 뭐 해서 단계별로 블록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각 블록마다 글이 3개씩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블록의 키워드명을 우리가 알아야 블로그 포스팅할 때 그 키워드를 쓸 건데요. 그걸 전혀 생각 없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SNS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를 소개하면서 아까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블로그 마켓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블로그 마켓입니다. 블로그 마켓은 블로그 이웃들을 대상으로 내 상품을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 스마트 스토어의 찜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블로그 이웃은 8,000명이 넘어요. 그럼 8,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제가 블로그 마켓에 상품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차단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블로그 마켓의 확장성이 크고요. 블로그 마켓은 2003년도에 블로그가 출시가 되면서 블로그가 출시가 됐고 블로그 마켓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짧죠. 그러나 네이버를 먹여 살렸던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뭐 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자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20, 30대가 63%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상대적으로 많이 여행을 못 가니까 인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한 블로그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발생이 됐죠. 그렇다면 블로그 마켓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블로그 마켓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의 이름과 사업자 대표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에 문제가 여가 있습니다. 사업자 대표는 남편번호로 돼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블로그는 자기 이름으로 개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이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인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은 안 되고 개인사업자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법인이 돈이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돈이 될까요? 법인이 돈이 되겠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거니까. 그래서 법인도 곧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만일에 농산물들은 원예 재배거든요. 원예 재배에 대한 이 카테고리 글들이 주제가 원예 재배고 카테고리는 뭐 가령 농산물, 내가 작목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다. 고구마에 관련되는 포스팅들이 최소 3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 마켓 신청하면서 3개인 사람이 통과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가 3개인 거고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안 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고 블로그에 사업자 이젯을 걸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청하는 절차들은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 블로그 마켓 가입하기라고 우측 상단에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입할 때 고객 확인 제도와 네이버 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한 6일 정도 지나면 메일로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부결시는 3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고요. 블로그 마켓의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에 직접 판매, 상품을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로 구분하는데요. 이게 전화 통화나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건 간접 판매고요. 돈이 직접 들어와야 주문이 이루어지는 게 직접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판매로 할 수 있는 네이버 플랫폼은 스마트스토어하고 블로그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 판매하는 플랫폼 중에 가장 상품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마켓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마켓 글쓰기. 이 상품 등록은 스마트 스토어에 처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하고 똑같아요, 항목이. 그 다음에 마켓 글쓰기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놔도 유사 문서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 툴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도 유사 문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블로그 마켓도 유사 문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마켓 글쓰기를 하게 되면 블로그 노출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올려진 상품에는 블로그 이미지에서 보면 쇼핑백 모양이 있고 B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 마켓. 근데 지금 블로그 마켓의 취약점은 있어요. 블로그 마켓의 상품이 별도의 플랫폼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아직까지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할 거로 저는 보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쇼핑만 있는 게 아니고 블로그 마켓에 노출되고 있는 게 별도로 보여진다면 훨씬 더 확장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인데요. 뭐 네이버 카페가 회원이 2천만 명이 넘는 회원도 있죠. 그게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 중에 탑을 달리고 있는 중고나라 카페인데요. 요즘 중고나라에서도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 카페 뭐 중고나라에서 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카페 운영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냐면, 여기 카페 카테고리에 보면 상품 등록 게시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상품 등록 게시판을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다가 상품 판매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는 구매 문의 채팅이 있고요. 스마트스토어 구매하러 가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문의 채팅을 누르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 구매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내 스마트스토어하고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직접 판매는 아니라는 얘기죠. 간접 판매 형태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판매하는 상품이 인터넷상에 얼만큼 올라가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준학으로 비교를 합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들 준학이라는 걸 아실 건데요. 냇물에 낚싯줄을 쭉 띄워서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띄워놓고 30cm 간격으로 낚싯바늘을 달죠.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이거죠. 그거 똑같이 우리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얼만큼 퍼져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의 특징이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모든 검색에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호를 치게 되면 고객들한테는 저는 많이 그렇게 해요. 네이버에 제 농장 이름을 치세요. 그럼 모드 홈페이지 나오니까 거기 가서 눌러보면 블로그도 있고요. 뭐 인스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스마트스토어 상품도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좋죠. 그런데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홈페이지 사업해가지고 뭐 300만 원 지원해줘요.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기본 홈페이지밖에는 못 만들어요. 상품 같은 거 만들면은 또 상품 결제 시스템 장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돈 들어가야 되죠. 또 관리 업체가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문 닫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모두 홈페이지를 하라 그래요. 그럼 검색에 들어가면 퀄리티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거기 안에 내 모든 SNS를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홈페이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적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법인은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검색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사 재능기부단을 치면 바로 이렇게 모드 홈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모드 홈페이지는 주소가 모드.at로 끝납니다. 그게 모드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2000년도부터 네이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 서비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소호몰이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블로그는 아까 2003년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쇼핑몰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네이버가 소통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쇼핑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쇼핑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합 포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얘네들이 서비스가 시작된 걸 보면 시작할 때에 쇼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네이버의 주력 이 돈이 되는 부분들이 뭐 웹툰도 있고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많은 부분들이 수익이 들어오는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쭉에서 2018년에 스마트 스토어로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뭐 광고가 3개가 들어가고 첫머리에 광고 3개, 그 다음부터 20개가 상품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를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광고라는 글씨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클릭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떤 걸 하시겠어요? 그럼 광고가 있는 거는 돈을 부었으니까 단지 상품이 안 좋아도 위에 올라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고 없는 거를 클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럼 초기에 하는 게 좋아요.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광고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꼭 이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있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꼭 하거든요. 연락을 하셔서 꼭 교육을 받으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에는 개인 계정이 있고요. 그룹이 있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개인 계정이야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룹에는 소통의 그룹과 판매 그룹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그룹에서도 제법 상품이 팔려요. 그럼 간접 판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판매 상품만 올리고 가격만 노출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판매 그룹에 스마트 스토어를 노출을 시키죠. 그럼 클릭해서 주문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전에는 페이지가 필요 없어서 페이지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쇼핑 태그를 걸려면 이 페이스북에 페이지에 상품이 입점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쇼핑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쇼핑 태그를 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은 링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올라가는 게시물에 태그를 걸려고 많이들 노력들을 하셔요.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인데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봤더니 3,090명이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팔로워에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3,000 팔로우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게시물 하나 올리면 좋아요 누른 사람이 끼껏해야 뭐 한 20명, 30명. 왜 그럴까요?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타그램도 소통해. 내가 가서 찾아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야 상대방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 게시물을 보려고 팔로우 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인스타그램 하기가 힘들어요. 팔로우 모으기가 힘들어요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100일 동안 하루에 글을 하나씩 올려봤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어나는지 보려고. 근데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 480명이 늘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태그야 놀자라는 어플이 있어요. 태그야 놀자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인기 태그와 최근 사용 태그 네 태그가 있어요. 네 태그는 내가 자주 쓰는 태그를 등록해놔서 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기 태그에는 뭐 맛집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그런 이 태그들이 추천 태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눌러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쓸 때에 한 줄 내지 두 줄의 글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그 게시물에 대한 해시태그를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태그야 놀자 와서 공통적으로 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넣죠. 보면 영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팔로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특징은 한 10일, 20일 되면 또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팔로우가 늘었다가 또 순식간에 쫙 빠졌다가 그런 이 특징이 있으니까 그게 곤란하신 분들이 영어를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팔로우도 늘리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께서 소통을 하신다면 꽤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SNS를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뭐 틱톡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가장 글을 쓰기 쉬운 게 태그야 놀자를 쓴다면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에서 10장 사이에 올리죠. 뭐 릴도 간단하게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 두 줄 정도 쓰죠. 그 다음에 해시태그야 태그야 놀자에서 붙여다가 갖다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버리니까 상당히 쉽게 포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하고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개인 계정일 때는 개인의 페이스북 개인 계정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면 이 비즈니스 계정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하고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페이지에도 계속해서 글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 그대로 페이지에도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활용을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강의를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우리 대표님들 밴드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보면 밴드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입돼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도 뭐 최소 5개에서 뭐 3, 40개씩 가지고 있던데요. 2020년 1월 9일부로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페이스북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9일부로 밴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SNS 플랫폼 중에 밴드를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밴드가 친목 형식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친목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농산물 판매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밴드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훌륭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조금 특이한 상품, 천연 발효종 빵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국내산 생선, 해산물을 판매하는 이 농가들이나 그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 빵을 만드시는 분도 밴드를 통해서 상품을 전량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한이나 신안, 목포 쪽에 있는 해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체험농장을 운영하거나 치유농업을 하거나 6차 산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품보다는 가치를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작년, 재작년 유튜브 배우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다 하고 계시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튜브를 배우신 분들께 물어봅니다. 왜 유튜브를 안 하세요? 그건 동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잘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리게 찍으면 됩니다. 잘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그것도 어려우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컷 편집만 해서 잘못되게 찍힌 부분만 삭제를 하고 올리셔도 됩니다. 자막이나 그 다음에 BGM, 백그라운드 뮤직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고객에게 알 권리만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편집하기 어려우면 쇼트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컷 편집만 하려면 블루라든지 키네마스터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어플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 때 썸네일, 인트로, 본문 영상, 최종 화면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면 되고요. 인트로는 멸치라는 어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본문 영상은 뭐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컷 편집, 영상 컷 편집만 하셔도 뭐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화면은 미리 캔버스로 만드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동영상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실성 있게 조금 엉성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정보를 제대로 담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인 방송인데요. 작년부터 1인 방송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이미 1인 방송 대세입니다. 1시간 1인 방송을 해서 8억, 12억 매출을 올리는 왕홍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1인 방송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쇼핑을 위한 1인 방송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있고요. 쇼핑 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있는데요. 두 개 다 결제가 가능하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간단하게 개설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씨앗 등급 이상이 되거나 푸드 인도를 입점하면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스토어에 푸드 인도를 입점하거나 아니면은 판매 플랫폼은 아니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툴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중다중 방송인 네이버 프리즘도 있고요. 짚라이브도 있고 그립도 있습니다. 이 짚라이브나 그립은 거기에 상품을 올려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 마케팅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마케팅의 성공의 비결은 실행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성공은 실행이 답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두 가지라도 발췌해서 대표님들의 여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실천을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